뿅. 자, 실기시험에 대한 얘기입니다. 실기시험. 일단 제 수업을 혹시 들었거나 하셨던 분이 있으면 그래도 조금 아시겠지만 처음 절 보시는 분들도 많아서 도대체 이 뭐라고 불러야 될까? 하여튼 앞에서 얘기해오는 사람은 누군가 궁금해 하실 수 있으니까요. 뿅. 서울대의대 97학번입니다. 서울대병원에서 2003년에 인턴하고 2004년부터 7년까지 내과 레지던트 하고요. 2008년에 이제 내과 전문의가 돼서 한 2013년에 서울대병원에서 진료교수로 순환기 내과 진료교수로 있었고요. 그 후에 서울대병원에서 나와서 크게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기업을 운영하기도 하고 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거는 해외에서 병원이나 여러 가지 의료기관 운영하는 거, 의료기기 이런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메디프리뷰 학원에서 이제 부원장 역할 맡으면서 이제 내과 전체 강의 그리고 이제 실기시험 담당을 하고 있고요.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실기시험이 생긴 첫 해부터 실기시험반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0년 넘게 해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이상한 사람은 아니구나 라고 이해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뿅. 간단하게 일단 다 너무 잘 아실 내용인데 일단은 좀 빨리 넘어가고 나중에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실기시험은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인가요? 아니면 태도를 평가하는 시험인가요? 물론 둘 다 평가하는 시험이죠. 근데 이게 사실 이제 10년 넘게 실기시험이 진행이 되면서 비중이 있잖아요. 뭘 조금 더, 뭐에 따라서 당락이 좌우될까? 내가 지식적으로 뭘 많이 물어보지 못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을까? 아니면 태도나 이런 거에 문제가 있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을까? 해보면 이게 실기시험 생겨서부터 계속 변해오고 있습니다. 뒤에서도 이런저런 말씀을 드릴 텐데 실기시험은 항상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지는 않아요. 실기시험이란 건 끊임없는 고민이 있거든요. 실기시험 처음 생겼을 때는 사실 당연히 고민이 있었겠죠. 우리나라에 실기시험이란 게 처음 도입된 거고 다른 나라랑은 좀 다른 독특한 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기시험 처음 생겼을 때는 지식적인 거는 거의 보지 않았어요. 태도 위주로 주로 봤고요. 그래서 이 태도 위주로 하다 보니까 평소에 이제 학교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아도 언변이 뛰어난 친구들, 말 자연스럽게 농담을 섞어가면서 말 잘하는 친구들은 점수 굉장히 잘 받고 수월하게 붙는, 근데 공부를 잘하는데도 좀 말이 어버버버하면 떨어지는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요. 실기시험 초기에는. 거기다가 케이스도 매년 나오는 게 똑같았어요. 실기시험 한 5년 정도는 첫 해에 나온 케이스가 그대로 5년 동안 나왔어요. 모든 항목이. 그러면서 이제 주로 태도를 평가하는, 그래서 굉장히 초기에는 그거 실기시험 그냥 가서 그냥 말만 잘하고 나오면 그냥 붙는 시험이야. 약간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한 5년 정도 지나서부터는 이제 케이스가 계속 매년 이제 새로운 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식적인 면이 조금 더 강조가 되기 시작해서, 예를 들어 내가 환자랑 CPX를 하고 나왔는데 진단명을 완전히 잘못 얘기하고 나왔다. 그러면은 영락 없이 이 페일이 나오는 그런 시기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태도도 물론 보지만 지식적인 면에 따라서 또 당락이 좌우되는 그런 시기가 또 몇 년 있었고요. 그러면서 다시 또 아주 최근으로 오면 아주 최근에 또 몇 가지 변화가 있었죠. 한 2년 전부터 시험 기간이 짧아지고 중간에 케이스가 별로 바뀌지 않고 처음 나왔던 케이스가 거의 끝까지 그대로 나오고, 그러면서 지식적
진단을 맞추는 거나 지식적인 부분에서는 학생들 안에 차이가 날 게 없어요. 뭐 당연히 아마 이해하시겠지만 뭐 완전히 뭐 어느 게 나올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차이가 거의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최근에는 오히려 약간 다시 초창기처럼 좀 말이 어색하다거나 말투가 이상하다거나 좀 표정이 어둡다거나 이런 친구들 표정이 어색하다거나 이런 친구들이 성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오는 아주 초창기 때의 느낌으로 사실 제가 느끼기엔 약간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한 2년 사이에. 1, 2년 사이에.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떻게 이제 그런 걸 느끼냐면 사실 이제 시험 결과가 이제 안 좋아서 저랑 만나서 공부하게 되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보면 학생들의 성향을 보면 아 올해는 이런 친구들이 많이 떨어졌구나 라는 걸 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주로 성적이 안 좋았던 친구들을 좀 많이 보니까 아 이런 식으로 하면 요즘은 성적이 좀 안 좋구나. 또 얘기도 해보고 왜 떨어진 것 같은지 얘기해보고 하면 아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는데 최근에는 사실 다시 좀 이 태도면이 강조가 많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CPX라는 걸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뒤에 그 뭐 FAQ 뭐 이런 거에도 제가 아마 다시 잠깐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어, 모든 항목이 질문하는 순서나 그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막 원스텝부터 시작해서 앞에 쫙 약자 적어놓은 다음에 이제 그냥 거기에 맞춰서 그거대로 쭉 그냥 웬만한 항목은 특별한 항목 빼고는 그 약자 쫙 순서 외워서 그거 따라서 대충 물어보면 대충 그냥 뭐 되지 않나요? 대충 안 돼요. 대충 될 수가 없죠. 사실 이 CPX라는 게 뭐 그냥 환자를 보는 거지만 환자를 본다는 게 감별 진단의 과정이잖아요. 어떤 환자가 왔어요. 어떻게 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려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뭐예요? 이 가슴이 두근거릴 수 있는 병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어떤 병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게 큰 흐름은 비슷하죠. 당연히 이제 큰 흐름은 비슷하지만 항목마다 내가 감별을 해야 되는 병들이 당연히 또 다 다르고 성향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일반적인 내과 항목들은 좀 비슷하죠. 그렇긴 한데 굉장히 다양한 항목들이 순서가 다 다르고 감별을 해야 되는 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방금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그럼 내가 외워야 될 건 뭐냐? 시험 전에 이제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를. 그럼 내가 근데 무슨 대본을 외울 수는 없잖아요. 대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SP가 어떻게 말할지도 모르고. 앞자 따서 그냥 그거대로 외워서 순서대로 쭉 하면 되나요? 그건 참고만 할 뿐이지 사실 그거대로 순서를 하면 굉장히 이상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물어보는 순서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외우긴 하지만 사실 시험 전에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건 그 주제별로, 항목별로 감별해야 되는 질병의 리스트예요. 이거를 외워야 됩니다. 이게 조금 주관적이긴 하죠. 사실 병이 뭐 수백 가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수백 가지를 다 물어보나요? 그렇지 않지. 우리가 병을 100가지를 예를 들어 뭐 어떤 뭐 기침이야. 그럼 기침을 일으키는 병이 한 100가지는 되겠죠, 최소한. 그럼 그 100개를 하나씩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황달이야. 그러면 이게 황달이라는 게 어쨌든 하이퍼빌리루비네미아니까 이게 콜레스타틱 패턴인지 헤파토셀룰라 데미지 패턴인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는 뭐 아예 그냥 뭐 황달이 뭐 다양하게 있죠. 황달이 아닌 것부터 시작해서 쭉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질문, 그러니까 감별을 해나가는 그 분류의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목마다 그 항목에 따라 감별을 해나가는 분류 체계가 있거든요. 질병의 분류 체계.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어떤 대표적인 질환들이 있겠죠. 그래서 뭐 붉은색 소변.
그러면 뭐 그 안에 굉장히 많은 게 있겠죠. 근데 그 중에 이제 뭐 글로메룰러 네프라이티스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많은 글로메룰러 네프라이티스를 다 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뭐 IgA, 뭐 PSGN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큰 분류, 내가 이런 증상으로 왔을 때 환자들을 어떤 식으로 분류해 나갈지, 그 분류를 알고 그 분류의 대표적인 질환들 한두 개 정도, 한두 개씩을 아는 거죠. 그러면 보통 내가 감별해야 되는 병이 한 적게는 5개, 많게는 한 8개에서 10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분류랑 진단명을 외우는 게 핵심입니다, 사실. 그거를 모른다. 그러면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분류와 그에 따른 진단명을 외우는 거다. 일단 그거는 이제 학문적인 내용은 이제 그런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감별 진단을 해나가는 건데, 그 분류를 감별 진단을 해나가는 건데 큰 순서는 있죠, 당연히. 그래서 주증상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고, 그 다음에 주증상을 다 물어봤으면 동반 증상을 물어보고, 동반 증상에서도 예를 들어 항목이 소화기 항목이야. 그러면 소화기 쪽 동반 증상을 먼저 물어보고, 그걸 다 물어봤으면 소화기가 아닌 이제 기타 동반 증상을 물어보고, 동반 증상까지 다 물어봤으면 과거력, 사회력, 가족력 뭐 쭉 물어보겠죠. 그리고 나서 뭐 이제 신체 진찰하고 뭐 교육하고 이제 그 사이사이에 이제 막 사소한 것들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이 있는 거겠죠. 생각보다는 PPI 점수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뭐 공감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아예 평가 항목에 보면 언어적인 공감 표현, 비언어적 표현, 이게 채점 항목에 따로 다 있거든요. 언어적 표현이란 건 말인 거죠. 정말 힘드셨겠어요. 고생 많으셨네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멘트들이죠. 제가 여태까지 10년 넘게 이걸 하면서 그런 멘트 너무 많으니까 좀 줄이자 라고 말한 사람은 진짜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적게 한다는 거예요. 다들 뭔가 이 질병을 맞춰가는 과정에 집중을 하다 보니 그런 공감의 말을 한두 번 하면 그냥 나 했어. 힘드셨겠네요. 한 번 했어 나. 오케이. 가 아니거든요. 틈날 때마다 해야 되거든요. 뭐 0점, 10점, 몇 점 아프세요? 저 9점이요. 정말 많이 아프시네요. 너무 힘드시겠어요. 등등등등.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적인 표현도 있고요. 비언어적 표현이란 게 이제 뭐 눈 마주치는 거, 들으면서 이제 네,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그냥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거죠. 눈 마주침, 고개 끄덕임, 추임새 이런 게 결국은 하나죠.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이런 게 부족하면 내 이야기에 별 관심이 없는 거고 자기 할 말만 한다. 머릿속에서 막 뭐 물어봐야 되나 빠진 거 없나 막 외우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말든 크게 신경 안 쓰는 것 같고 자기 질문만 한다. 뭐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자상한 미소와 따뜻한 마음씨. 참 어려운 얘기인데 아마 혹 뭐 몇 분이나 저랑 같이 뭐 수업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랑 수업을 하면 첫 번째로 제가 지적하는 게 거의 모든 학생한테 첫 번째로 지적하는 게 웃으라는 얘기입니다. 다들 표정이 굉장히 딱딱하고요. 시험장 들어가면 아마 더 딱딱해지겠죠. 친절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웃으라는 얘기를 제가 제일 먼저 하거든요. 웃으면서 시작해라. 환자를 웃으면서 보나요? 아픈 환자를? 아팠는지 모르잖아. 일단 그냥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어떻게 왔냐고. 어떻게 오셨어요? 그거 말할 때 울어야 돼? 뭐 인상 써야 돼? 어디가 아파서 왔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웃으면서 물어봅니다, 처음에요. 처음에 첫 인사를 하는 거잖아요. 웃으면서 해야지. 생각보다 웃는 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웃어야 됩니다. 웃는 것도 잘 못하세요. 막 거울 보고 연습시키고 막 그럽니다. 자, 기본적인 사항 당연히 이해하실 거고요. 이런 것도 있죠. 이게 또 하나 어려운 점은 이게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실제 환자가 아니잖아요. 실제 암 환자가 아니고 암 환자인 척 연기하는 환자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막 실제 환자였으면 당연하게도 벌써 막 마음속에서부터 뭔가 공감이 막 생기겠죠. 근데 이게 가짜 환자, 모의 환자라는 걸 아니까
그런 공감의 마음이 잘 안 들 수는 있을 거예요. 사실 뭐 그 사람도 연기하는 거고. 근데 여러분도 연기를 해야 됩니다. 실기시험은 명확하게 여러분한테 연기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모의 환자라는 걸 뻔히 알지만 실제 환자라고 가정을 하고 상상을 하고 네가 연기를 한번 해봐 라는 연기예요. 나중엔 실제 환자를 보면 그건 실제죠. 이건 진짜 연기예요. 그게 좀 실기시험의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실제 환자를 보면 오히려 그게 쉬워요. 왜냐하면 공감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내 앞에 환자가 진짜 막 죽고 살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공감이 안 될 수가 있나. 사람인 이상.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배우들이 연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연애를 하고 있지 않지만 연애를 하고 있는 것처럼 연기를 하고 막 그 연기를 할 때 내가 진짜 연애를 하고 있다라는 마음이 들게 이 사람 정말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게 연기를 하잖아요. 똑같아요. 앞에 환자를 실제로 치료하고 보고 있는 게 아니지만 누가 봐도 실제 이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것처럼 연기를 해야 돼요. 그 연기가 너무 가짜인 게 티가 나요. 예를 들어. 그러면 우리가 배우 막 드라마 보면서 발연기라고 욕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발연기하면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진짜 이게 정말 나중에 수업을 하다 보면 내가 이거 뭐 의학을 가르치는 건지 연기를 가르치는 건지 막 헷갈릴 때가 있을 정도로. 물론 의학적인 부분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PPI와 관련돼서는 환자 의사관계와 관련해서는 그냥 연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찰도 마찬가지인데요. 앞에 있는 사람이 환자가 아니잖아요. 진찰해보면 정상이겠지. 당연히 뭔가 꾸며놓고 온 거 겉에 보이는 거 빼고는 뭐 치라고 나오고 막 이런 거 빼고는 정상이겠죠. 환자가 뭐 막 배가 아프다고 왔어요. 그러면 뭐 배 만지는데 막 장음이 항진되고 뭐 막 배가 리지드하고 막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정상일 거 아니에요. 당연히 정상이니까 할 때 뭔가 뭐 그냥 형식적으로 할 수 있겠죠. 뭐 그냥 뭐 흉내 내는 거죠. 네, 한번 눈으로 볼게요. 당연히 정상이죠. 네.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당연히 정상이겠지. 뭐 두들겨 볼게요. 그러니까 뭐 관심이 없는 게 티가 나는 거죠. 어차피 정상일 건데 이 사람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안 가지. 나 그냥 하는 것만 할게. 근데 그게 티가 나요. 청진을 할 때, 여러분이 실제 환자들을 청진할 때, 뭐 그냥 뭐 들어볼게요가 아니잖아요. 진짜 무슨 소리가 들리나 막 들어볼 거 아니에요. 청진기를 대고, 정상인데 여기 괜찮네? 여긴 어떤가? 정상이네. 두들겨 볼 때도 혹시 뭐 약간 팀파닉하지 않은가? 실제 환자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연기를 해야 됩니다. 실제 진찰도 완벽하게 이 사람한테 혹시 뭐가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연기를 하면서 진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점수가 잘 나옵니다. 그냥 나 했으니까 했어. 오케이. 시청 다 쪽 다 했어. 점수 잘 안 나옵니다. 자, 그게 제가 여기 똑같은 말이죠. 진지하게 실제 환자를 본다는 마음으로 진찰도 진지하게 다 같은 얘기입니다. 잘 들어. 요즘은 근데 요거 잘 하셔서 요거 갖고 제가 요즘 하면서 이거 옛날에 초창기에는 이거 고쳐야 되는 분들이 많았는데 시험이 기본적으로 10분에서 12분이 되니까 다들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예전에 10분일 때는 진짜 바빴거든요. 그러니까 막 환자 말하는데 환자 말 자르고 막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환자 말 자르는 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요즘은 12분이 돼서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사실 그런 거가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일단 잘 들어야 된다. 그리고 쉽고 친절하게 설명하자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질문도 좀 쉽고 친절하게 질문하는 게 좋고요. 당연하게도 쉽고 친절하게 설명한다는 건 교육에 대한 얘기겠죠? 생각보다 학생들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을 진짜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게 시험이기로 어차피 뽑기니까 내가 날짜를 정할 수가 없으니까 요즘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9월 초에 정말 안 봤으면 하는 이유는 그때 보면 성적이 더 나쁘고 안 좋고 뭐 이런 걸 떠나서 교육을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교육을 즉흥적으로 해야 되니까.
히스토리하고 진단을 맞추는 것까지는 내가 실력이 있어 즉흥적으로 했다고 해요. 근데 교육을 전문적으로 준비를 해서 내가 미리 대본을 완벽하게 짜고 교육을 한 그 병에 대해서 유창하게 정확하게 필요한 검사와 어떤 걸 개선해야 되는지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거랑 그냥 머릿속에서 이거 그때 배운 거를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랑은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교육 준비를 굉장히 많은 시간을 써서 하셔야 됩니다. 교육에 따라서 PPI 점수가 정말 많이 갈립니다. 자, 이런 거는 뭐 당연히 아실 테니까 뭐 자기소개 뭐 손 씻고 그래도 은근히 생각보다 또 시험 때 까먹고 손 안 씻는 분은 아직도 있어요. 밑에 얘기는 요즘 시간이 조금 늘어나서 이런 분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인사하고 양해 구하고 뭐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아마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찰하기 전에도 진찰하는 동안 혹시 뭐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시고요. 뭐 이런 얘기하고 진찰 끝난 다음에도 진찰 받는 동안 특별히 불편한 건 없으셨나요? 뭐 이런 거. 기본적인 멘트들 잘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 이제 사실 시험에서 성적이 안 좋게 나오는 이유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정말 100만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마다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실력들이 있고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는 게 있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 개개인별로 실패하는 원인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그거는 그 원인이 뭔지를 파악을 하고 고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CPX 성적이 안 좋다고 해서 그냥 모든 학생이 그냥 똑같은 틀대로 똑같이 그냥 뭔가 교육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한다는 건 굉장히 이상한 얘기입니다. 실패한 이유가 다 다르고 뭔가 고쳐야 될 게 다 다른 거거든요. 정말 말투나 행동 때문에 성적이 안 좋게 나오는 사람도 있고 CPX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잘못 오해를 해서 이상하게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왜 제가 그 얘기를 했냐면 한 가지 진단에 집착하지 말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실제 환자 보는 거랑 다른 거예요. 환자가 왔어요. 어떻게 왔어요? 가슴이 두근거려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데 요즘 뭐 더위 많이 타세요? 요즘 더위 너무 많이 타요. 가슴 두근거린다 했죠. 좀 살이 좀 빠지시나요? 살도 좀 빠져요. 변도 좀 묽게 나오고요. 밤에 잠도 잘 안 오고요. 목도 봤더니 여기 목이 앞에 약간 뭐 튀어나온 것 같아. 그럼 사이로톡시코시스겠죠. 아마 그레이브스나 뭐에 사이로톡시코시스겠죠. 그럼 그 사람을 데리고 우리가 무슨 뭐 막 그 여러 가지 막 부정맥에 대한 감별 진단이나 뭐 불안에 대한 감별 진단 예를 들어 지금 사이로톡시코시스로 누가 봐도 막 지금 살 빠지고 막 이러고 왔는데 거기다 대고 요즘 뭐 불안하신가요? 안 물어보겠죠. 실제 환자였으면 이미 사이로톡시코시스인 걸 알았으면 그냥 거기까지 물어보고 뭐 아마도 갑상선 기능이 향진되신 것 같고요. 대부분이 이제 그레이브스라는 병인데 일단 검사를 해봐서 확실히 혈액 검사로 갑상선 호르몬 농도가 높은지 확인하고 뭐 항체 검사 같은 거 해서 그레이브스인지 확인하고요. 만약에 그레이브스가 맞다고 하면 일단 약물 치료를 먼저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냥 그 환자한테 막 불안에 대해 물어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CPX에서는 물어봐야 된다. 한 질문을 한 2분 안에 내가 2분 정도 지금 진행을 했는데 무슨 병인지 명확하게 나왔어. 그래도 나머지 3, 4분 동안 그 아닌 병들에 대해서 또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사실.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실제 시험하고 실기 시험은 좀 다른 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단을 맞췄다고 해서 다른 진단에 대한 감별 진단을 소홀히 하면 당연히 성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저도 사실 뭐 떠오르는 것만 일단 제가 먼저 좀 적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먼저 설명을 드리고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시면 이따가 제가 여쭤보면 이제 뭐 채팅이나 이런 걸로 질문을 주시면 또는 뭐 좀 민감하다 다른 사람들 앞에 질문하기 좀 그렇다 그럼 나중에 카카오톡 아이디 알려드리니까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로 이제 질문을 주시면 또 설명을 드릴게요.
뭐, 첫 번째는 그냥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제가 쓴 건데, 필기 시험은 객관적이죠. 누가 봐도 객관적이죠. 똑같이 똑같은 문제를 풀고 난 답을 쓰면 되고 정답이 있고 그걸 몇 개 맞추냐잖아요. 정말 객관적이죠. 필기시험. 실기시험은 객관적인 시험인가요? 이게 무슨 말일까가 좀 이상할 수는 있는데 당연히 필기시험에 비하면 객관적이지 않겠죠. 어, 국시원도요. 이게 십몇 년 전에 실기시험 처음 생길 때부터 굉장히 많은 고민이 지금까지도 있고 계속 이거를 신경 쓰는 게 점수를 어떻게 하면 객관적으로 평가할까가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사실. 그 말인즉슨 객관적이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어, 그냥 솔직히 여러 개 케이스를 하지만 모의 환자 한 명은 그 케이스만 하는 거잖아요. 그냥 하나 한 십몇 분 해보고 이 사람이 친절한 의사인지 안 친절한 의사인지 똑똑한 의사인지 똑똑하지 않은 의사인지 그걸 평가한다는 게 말도 안 되죠, 사실. 어떤 사람을 그렇게 짧은 시간에 평가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말투가 좀 차갑긴 한데 겪어보니까 참 착한 사람이더라. 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안 되는 시험이죠. 왜 그런 얘기 있지 않나요? 첫인상을 바꾸려면 약간 그 내용은 팩트는 기억이 안 나지만 첫인상에서 어떤 인상을 주면 그 안 좋은 인상을 주면 그걸 바꾸려면 수십 번 수백 번을 만나야 그게 바뀐다. 바꿔 말하면요. 실기시험은 첫인상이 너무도 중요한 시험입니다. 모의 환자가 앉았어요. 여러분이 앉아요. 인사하고 시작해요. 그럼 첫인상이란 게 있겠죠? 이게 사람인 이상 첫인상이란 게 있어요. 딱 보면 왠지 착해 보여. 왠지 막 생글생글 웃고 친절해 보여. 왠지 똑똑해 보여. 근데 딱 누가 앉았는데 내가 봤더니 못할 것 같아. 좀 불친절한 애인 것 같아. 좀 성격이 이상한 애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정말 무의식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SPD. 그게 15분 안에 바뀔까요? 잘 안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게 제가 시작하면서 웃으라는 이유거든요. 야, 웃고 시작해. 제발 웃고 시작해. 처음에 인상 쓰고 시작하면 그 느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케이스 안에서. 사실. 외모나 똑같은 얘기예요. 두 번째. 외모나 목소리가 당락의 영향을 전 지대하게 준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내용적으로 틀림없이 붙어야 될 만한 성적이에요. 이 정도면 다른 애들보다 절대 못하지 않았어요. 근데도 계속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확실히 말투나 이런 게 평범하지 않아요. 외모도 평범하지 않고. 웃는다고 노력은 하는데 썩소예요, 웃으면. 자연스럽게 못 웃어요. 노력은 하지만. 그 친구가 이상한 친구는 아니거든요. 평범한 친구예요. 근데 외모도 좀 우리가 친절해 보인다라는 느낌의 외모는 아니었고 제 머릿속에도 몇 명 있어요. 예전부터. 분명히 붙어야 되는데 계속 떨어지는. 저랑 했는데도 또 떨어진 친구. 말투도 약간 어색한데 뭔가 고치기가 좀 힘들고. 근데 내용은 완벽하게 알아요. 진짜. 그래도 떨어집니다. 저는 그 친구는 외모랑 말투 때문에 떨어졌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진짜. 그러면 이게 좀 이상한 시험 아닌가요? 이상한 시험이겠죠? 근데 이 시험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맞춰야죠.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 뭐, 심각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웃긴 거는요, 본인들은, 평가하는 사람들은 객관적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공정하냐 아니냐랑은 다른 얘기예요. 객관적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외모가 좀 뭔가 이렇게 좀 호감이 잘 안 가고 목소리 말투도 좀 이상하고 어색하고 뭔가 이런 친구들이 각각 다른 모의 환자들한테 학교에서 모의고사를 본다든지 아니면 시험장 안에서도 여러 명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전반적으로 점수가 낮게 나옵니다. 그런 면에서 객관적입니다. 모의 환자에 따라서 똑같은 학생인데 이 사람한테는 점수가 높게 나오고 이 사람한테는 낮게 나오고 이런 일은 거의 없어요. 특히 요즘은 많이 객관화 돼가지고요. 평가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돼서 시험에서 성적이 안 좋은 친구들 물어보면 평소에 학교에서 모의고사 같은 거 봤을 때 성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라는 친구들이 요즘은 없습니다. 이 실기시험 초기에는요, 심지어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학교에서 막 실기시험조차도 상위 10%였는데 본시험 가서 떨어지고 오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때는 객관화가 덜 돼 있었거든요, 시험. 어떤 모의 혼자가 평가하냐에 따라서 개인별 차이도 굉장히 심했고, 누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모습인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되게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는 것 같고 좀 별로인 느낌. 뭐 이런 식으로 정말 객관화가 안 돼 있을 때가 있어서 그때는 진짜 어려웠어요. 진짜 학교 성적, 필기 성적도 엄청 좋아. 학교에서 심지어 실기도 너무 잘했다고. 근데 막 그 당시에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막 표본 케이스로 막 뽑히고 막 이런 학생인데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요즘은 안 그래요. 근데 요즘은 성적이 안 좋은 친구들은 계속 안 좋게 나오고 많이 객관화가 되기는 했어요. 공정하다라는 거랑 다른 얘기. 평가 기준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죠. 그거 알면 불법이지. 그건 뭐 채점표가 공개되지 않으니까요. 평가 기준은 근데 평가 기준을 만드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이 뭐냐면 국시원에 가보시면 아마 갖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사는 그 실기시험 책들에 맨 항목마다 맨 위에 보면 평가 목표, 구체적인 성과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게 본인들이 쓴 게 아니고요. 국시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채점표에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거를. 그 평가 목표와 구체적인 성과라고 하는 내용을 채점 기준, 채점표 만들 때 그걸 그대로 가져가고요. 그 밑에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항목을 추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잘했다, 못했다, 점수를 잘 받겠다, 못 받겠다라는 걸 뭘 보면 알 수 있다? 그 구체적인 성과를 보고 그 구체적인 성과에 내가 잘 들어간 것 같아, 잘한 것 같아 라고 하면 잘 나오는 거고요. 그 구체적인 성과에서 내가 막 뭉태기로 거기 있는 내용 하나가 아예 빠졌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혈압에서 보면 병력 청취 부분에 보면 고혈압의 합병증에 대해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그럼 그 밑에 실제 시험장에 가면 고혈압의 합병증에서 어떤 걸 물어보는지 쭉 평가표가 나오겠죠. 두 번째, 2차성 고혈압에 대한 간별 진단을 해야 된다. 이런 목표가 있어요. 그럼 그 밑에 뭐 어떤 병을 간별했는지 쭉 이제 뭐 프라이머리 알도든 피어크로모사이토마든 뭐 쿠싱 뭐든 쭉 있겠죠 밑에 뭐 2차성 질환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내가 그걸 통으로 하나 빼먹었다. 뭐 2차성 고혈압을 아예 안 물어봤네? 이러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뭘 물어봐야 되고 뭘 평가하는지는 그 국시원에서 나온 평가 목표 집을 보시면 되고 그게 여러분 책에 있는 평가 목표와 완전히 동일하다. 그거를 항상 보셔야 됩니다. 시험 날짜는 중요한가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건데요. 앞에 시험 제일 앞에 첫 두 주, 예를 들어서 앞쪽에 보면 편차가 굉장히 클 겁니다. 내 실력보다 성적이 굉장히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안전하지가 못한 거죠.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사실 시험 날짜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할 의미가 없는 게 우리가 뭐 고르는 게 아니니까요. 어차피 랜덤하게 나오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 준비를 해봐야겠죠. 밑에 건 아까 얘기한 겁니다. 대부분의 항목을 정해진 틀에 따라서 그냥 비슷하게 하면 된다고 뭐 친구들이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붙어도 겨우 붙을 거고요. 항목마다 순서가 다 따로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냥 이런저런 옛날부터 갖고 있던 생각들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했는데, 예를 들면 아까 이제 떨어지는 이유가 이제 다양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떨어지는 이유가 조금씩 줄고 있긴 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막 시간 배분이 못해서 떨어지는 친구도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12분으로 늘어나면서 시간이 모자라서 떨어지는 친구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팩터는 많이 줄었고요. 예전에 또 한동안 이슈가 됐던 건, 한두 해 정도 굉장히 이슈가 됐던 건 이거에 집중한 적이 있어요. 쓸데없는 거 아닌데 국시험에서 이상하게 한번 꽂혀가지고 이 시험 항목, 이 케이스가 뭔지, 그러니까 이 뭐 예를 들어 올해 뭐 두근거리면 뭐 갑상선기능 항진증이야, 아니면 올해 발열은 뭐 말라리아야, 뭐 아니면 올해 발열 뭐 쯔쯔가무시다, 하여튼 그 병을 알고 들어온 게 확실하다, 너무 명확히도 티가 난다, 그러면 페일을 줄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냥 그 이유만으로 부정을 방지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시험 보고 나와서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지 말라는 얘기고, 그거 시험 보고 들어올 때 뭐가 나오는지 알려고 하지도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네가 그 시험에 뭐 나오는지 족보 다 보고 들어왔네, 확실하게 넌 너무 티가 난다, 그러면 그냥 페일을 줄 수 있다고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무난하게 잘하고 나왔는데도 페일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요즘은 사실 그런 게 좀 없어지긴 했는데, 하다못해 그런 것까지. 그래서 굉장히 이유는 다양합니다, 사실. 자, 뭐 거창하게 무슨 전망 이런 건 아니고요. 케이스가 어떤 게 나올까? 올해 여러분이 어떻게 시험에 보신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느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무난한 해였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뭔가 이상한 케이스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전부 다 예전에, 그러니까 벌써 실기시험이 10년이 넘었잖아요. 과거 10년 안에 한 번이라도 나온 적이 있었던 케이스들만 나왔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제 더 이상 완벽하게 새로운 걸 내기가 좀 귀찮기도 하고 그럴 필요를 못 느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도 최근에 들었는데, 어떤 학교에서 최근 1, 2년치를 가지고 연습을 주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최근 1, 2년치가 잘 안 나옵니다, 오히려. 작년에 나왔던 게 올해 또 나온다고요? 아니요. 그렇게는 잘 안 해요. 과거에 언젠가 나온 적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한 5년 전에 나왔던 거, 심지어 8년 전에 나왔던 거, 3년 전에 나왔던 거, 뭐 다양합니다. 최근 거라고 더 많이 나오냐?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최근 거는 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의미가 없죠. 뭐가 나오는지 대충 아니까 의미가 없는데, 이제 시험 날짜가 어쩔 수 없이 또 9월 초에 걸리면 뭐가 나올지 모르고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때 내가 최근 1, 2년치를 집중해서 본다? 진짜 아무 의미 없는 행동입니다. 그냥 과거의 십몇 년 동안 어떤 케이스들이 나왔는지를 쭉 보면서 그냥 전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케이스들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다 보셔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최근 들어서 환자의사 관계 점수가 좀 당락에 훨씬 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뭐 이런 걸 빼먹었다, 뭐 이런 걸 잘 못했다, 설명을 잘못했다, 이래서 좀 떨어지는 친구들 많이 보였다면, 요즘은 환자의사 관계 점수가 틀림없이 좀 잘 안 좋게 나왔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떨어지고요. 근데 이게 바꿔 말하면, 내가 뭔가 이 추임새를 많이 못하고 공감을 많이 못하고 무슨 교육을 친절하게 못하고 그래서 점수가 안 좋게 나왔구나 라는 거랑은 다른 얘기라는 거를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드린 겁니다. 이 환자 의사 관계 점수라는 거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객관적, 주관적이란 말이 웃기긴 한데 굉장히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바꿔 말하면 말투나 행동이나 표정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얘기고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좀 불리한 면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 극복하기.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저도 이제 이것도 십몇 년 하잖아요. 초창기에는 당연히 정말 못했습니다. 학생들이 대충만 해도 평균은 쳤어요. 근데 십몇 년을 이제 하고 있고 케이스도 뭐가 나오는지 다 알고 들어가고 준비도 학교에서 빡세게 시키고 다 잘합니다. 정말 잘합니다. 이제 작년에 실패해서 저랑 오는 학생들의 수준을 봐도 요즘은 예전에는 아우 야 이제 이러니까 떨어졌지 야 진짜 막 이런 친구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한 2주 정도 했는데 왜 떨어졌냐 도대체 이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사실 바꿔 말하면 학생들 수준이 너무 높아져서 이제는 조금만 실수를 해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실수 또 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실기시험은 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누가 잘하나가 아니다. 누가 실수하나라는 시험입니다. 누가 잘하나 아무 필요 없습니다. 다 잘합니다. 다 똑같아요. 그냥 10명 시켜보면 9명이 똑같아요. 하는 게 그냥. 근데 한 명이 좀 튀어. 뭔가 이상해. 하는 게 남들하고 달라. 어색해. 그럼 그 친구가 떨어집니다. 그냥 한 40 몇 분 정도 주저리 얘기를 했고요. 뭐 프로그램 소개까지 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실기에 대한 설명이니까 실기반이라는 게 있고요. 원래는 총 16주 코스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별로 보통 4명, 3명 또는 4명이 한 조예요. 그래서 조별로 저랑 같이 실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 역할을 하면서 이제 실습을 해보고요. 주로 온라인으로 많이 하고 오프라인은 한 3번에서 많으면 4번 정도 합니다. 왜냐면 신체 진찰도 어색한 걸 또 고쳐야 되기 때문에 오프라인도 하게 되고요. 오프라인 하게 되면 뭐 모임 공간 이런 데서 주로 하고 그다음에 강남 쪽에서 합니다. 뭐 이 작년에 선릉역 근처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아마 하게 될 거고요. 수업은 보통 2시간 또는 조금 안 되는 정도, 그리고 실습 3시간. 수업은 목요일날 저녁에, 그러니까 저랑 이제 실습을 하게 되면, 이제 실기반 학생들만 가입하는 네이버 카페를 만들고요. 거기에 제가 수업을 업로드 합니다. 그걸 보시고, 조별로 저랑 실습을 하게 되고요. 조가 올해 제가 많아야 한 3개, 오늘 또 많이 안 오셨네요. 그래서 많아야 3개 조 정도 아마 운영을 할 텐데, 주중 저녁이 좋은지, 아니면 난 주중은 정말 안 돼서, 뭐 토요일 날만 돼요. 토요일 날 할 건지. 뭐 이렇게 이제 제가 의견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조를 짜고, 그 정해진 시간에 저랑 이제, 실습을 합니다. 작년에 특히나, 뭐 그전에도 그런 적 있었지만, 작년에도 제가 이제 막, 사업 관련해서, 이제 뭐 회사 매각이랑 막 M&A랑 큰 이슈도 많고 이런저런 일이 좀 많았거든요. 그리고 하여튼 막 그러면서 너무 26주를 채우는 게 힘들었어요, 사실. 그조차도. 그래가지고 너무 고생을 많이 저도 하고 학생들도 하고 했었는데 그게 좀 마무리가 다 됐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무난하게 진행이 될 것 같고 작년에 비해서 아마 올해 조금 좀 빨리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게 매주를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빠지는 주들이 있어서 이게 보통 9월부터 실기시험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8월 예를 들어 9월 달에 본다고 하면 8월부터 또 학교 가서 준비하고 뭐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7월 달에 끝내려고 하면 뭐 3월 뭐 중순에 시작해도 원래는 뭐 7월 전에 끝나고 했었는데 이게 매주 하는 게 아니라 이번 주 하고 다음 주는 좀 쉬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해서 그 16주라는 그 거를 다 하는데 뭐 5개월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조금 빨리 2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설 지나고 올 겁니다. 바로 시작해서 실기시험 보시기 전에 이제 끝내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업료라든지 뭐 어떤
신청, 문의 이런 거는 요게 제 카톡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카톡 아이디 잘 적어두시고요. 저 카톡 아이디로 연락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궁금하신 점 등등 해서. 자, 질문. 텍스트로 쳐주셔도 되고요. 질문. 그동안 궁금하셨던 점. 이게 사실 이게 오프라인에서 하면 진짜 질문 많거든요. 네. 온라인으로 하면 이상하게 질문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하시기 힘든 질문 같은 거는 저한테 카톡으로 질문 주셔도 되고요. 하여튼 고민거리나 이런 거 있으면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오늘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될까? 어떤 거를 외워야 될까? 내가 뭘 좀 더 신경 써야 될까? 그리고 최근에 뭔가 당락을 결정하는 거는 어떤 부분이 많을까? 이런 거를 조금 설명드리고 싶었고요. 그럼 예를 들어 제가 말투나 그런 게 좀 어색한 것 같아요. 난 잘 모르겠지만. 본인은 몰라요. 절대 몰라요, 본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쳐봐야죠. 누군가 봐주면서 고쳐야죠. 그게 도저히 안 되면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어디 가서라도 고쳐야죠. 저는 진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말투랑 표정은 그냥 이런 건데 내용만 잘하면 되겠지. 그게 아닙니다. 요즘도 계속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그걸 좀 많이 느꼈었고 한동안은 그런 게 좀 덜했는데 최근 1년 사이에 그게 다시 좀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그걸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좀 두서없는 얘기긴 했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하여튼 궁금한 거 있으면 카톡 아이디 여기 있으니까 그걸로 꼭 질문해 주세요. 특별한 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1시간 동안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카톡으로 질문 있으면 주세요. 저는 신청하고 싶다거나 카톡으로 주시면 됩니다.